투자는 재밌는 게임이다. 마법 공식의 사나이 조엘 그린블란트의 명언인데요. 쉽고 재밌게 투자하는 법, 고수회전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주식 덕후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고수님, 홍삼 선물 받으셨나요? 예, 저희 집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 건강하라고 홍삼 선물해줬습니다. 요즘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네, 고수님 오늘은 그럼 어떤 예. 투자 전략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방수 공식이란 것을 준비했습니다. 방수 공식이요? 예, 방수 공식이 뭐예요? 방어를 해서 수익을 만드는 공식. 아, 잃지 말라. 예, 그렇죠. 고수님, 저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어만 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될지. 저도 처음에 그 개념을 잡고 실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방어만 잘해도 수익이 많이 쌓인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이저 공식입니다. 이저 공식이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저리 치라. 이거 저리 치라. 이 종목 저리 치워라 해서 이저 공식. 저 부산 사람이에요. 진짜요? 교수님. 죄송해요. 저는 서울 토박이어가지고. 이거 저리 치라. 예, 그래서 그겁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저입니다. 낮을 저자 해가지고 좀 질이 안 좋은 낮은 거는 피해라 그 뜻인데요. 두 가지의 낮은 거를 예. 피하라.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두 가지 낮은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순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요, 최소한 투자해서 방어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저 종목, 그러니까 좀 질이 낮은 종목으로 보시고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좋은 종목으로 생각해서 이 종목들은 들고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 위험한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 100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100종목을 골라서 매년 바꿔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199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26년 동안 4반세기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장인의 그렇죠. 마인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단 물음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 26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5%.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 오목바탈 같은 종목 골라서 투자하신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190% 오를 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건 아주 치명적이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꾸린 경우에는 26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440%. 엄청나죠? 이 기간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가 191%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도 발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빚이 있어야 이 기업이 개발을 하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빚을 잘 굴릴 때는 다행입니다만,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한번 휘청휘청할 때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자금을 순환시킬 수가 없으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 걸리면 그냥 상장 폐지되거나 정말 그 말 그대로 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만 듣기만 해도 너무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보면 조금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네. 친구가 매매했던 종목을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싫어합니다. 네. 그 친구가 안 보길 바라면서, 이게 이제 때는 롱롱 타임어고 2007년 네. 13년 전으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 금호 산업이 네. 그땐 거의 대세 종목이었어요. 주가도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이번에 이거 샀다. 네. 난 대박 날 거다. 그러길래 이 종목 부채 비율이 500%가 훨씬 넘어간다. 되도록 팔았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이 회사가 2008년 금융위기 보내고 그 이후부터 계속 업황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회사 존립 자체의 위기까지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주가 기준으로는 네. 이게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00분의 1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 상상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네요. 예. 100분의 1 조각이 난다는 거는. 그렇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50%가 안 돼요.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죠. 저는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때문에 그냥 모든 케이스가 다 부채 비율이 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여기다가 하나의 필터를 더 더하면 수익률 성과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갑자기 오늘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은 바로 자본 잠식인 회사를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자본 잠식이요? 예, 이 자본 잠식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공포스럽다. 예, 그 느낌 딱 오잖아요. 네. 자, 그 말처럼 회사의 자본이 자본금 자체를 갉아먹은 상태. 그만큼 적자가 누적돼서 회사에 이제 문제가 많이 쌓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본 잠식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순간에 적자를 한 번에 펑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로 가거나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본 잠식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다. 자본 잠식인 회사만 골라서 투자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100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년 로테이션 하면서 투자를 했더니요. 26년간 쌓였던 손실이 마이너스 62%. 이건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도망났네. 그렇죠.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지수 190%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예.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5분의 1, 5분의 1. 이건 이제 네. 투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재무 비율에서 자본 잠식이 있으면은 무조건 피하세요. 은근한 그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요. 예. 너만 알고 있어.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2013년 중반에 네. 코리아 봄뱅크라고 이 회사에 뭔가 엄청난 게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무섭다. 예, 친구 한 명이 먼저 샀어요. 그런데 한 명이 샀는데 또 한 명이 나도 장난삼아 한번 사볼까 하고 샀고 또 다른 한 명이 나도 장난삼아 살래 하면서 샀어요. 그런데 야,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은 한 방이다. 남자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역시나 했어요. 이게 친구들이 중간에 재료가 이게 엄청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팔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회사 주가가 1년 정도 뒤에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친구분들은 다 손절하고. 가장 최바닥에서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정보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부실한 기업인데 갑자기 엄청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외국에서 엄청난 투자자가 투자하기로 했다든가 싹 들어보면 귀가 솔깃한 그런 정보들이 꼭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정보를 접한다 그러면요.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역정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정말 하루에 1개 이상씩 들어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맞아요. 솔솔솔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방어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충격 주의하시면서. 예. 만층제 좀 깔아주세요. 잠깐만요. 바람둥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둥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둥이처럼 네. 종목을 많이 보유해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 예, 맞습니다. 이 주식 투자할 때 바람 핀다고 해서 네. 주식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둥이가 되시기에 좋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현황 해가지고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한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이 전체의 59.1%, 대략 60%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한두 종목만 하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극소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그 종목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애정과 외사랑, 짝사랑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주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네. 다행이지만 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종목수를 꽤 많이 들고 갑니다. 몇 개나? 저는 50종목. 예, 옛날 황제들처럼. 그럼 고수님, 그럼 종목 수는 많이 가져가는데 그 각 종목마다 비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예, 요게 이제부터 아주 핵심이죠. 그 예전에 이제 네. 바람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 고수님의 바람둥이 친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아 누군지 모르니까. 아,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제 친구들은 다, 아, 그건 아니고. 네. 어쨌거나, 그 바람둥이 친구들을 보면, 친구를 보면, 공통점. 갑자기 말씀을 막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바람둥이 친구. 본인 고수님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그냥 아니에요. 사모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그 바람둥이 친구를 보면, 네. 규칙을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이게 헷갈리지가 않고 이거 잘 싹싹 유리조리 피해서 하더라고요. 이건 바람둥이 규칙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알고 싶은 분은 저에게 컴온 오십시오. 예.